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테레자기 1차원 안밀 이론의 기본 미분 방정식의 유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시간은 실질적으로 기출문제에서 이것을 물어봐서 우리가 스터디 한다기보다는 기본 본 강의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속속들이 조금 디테일한 내용, 그 다음에 전개는 어떤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큰 맥은 무엇인지 요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 영상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자기 1차원 안밀 이론, 안밀 모델에 관련된 설명은 앞선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건, 가정 조건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테레자기 안밀의 가정 조건은 사실 뭐 이런 거를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유도 과정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제돼야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 2, 3번 같은 과정은 이번에도 그냥 쓰이게 된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론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조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요소 과정 뒷장에서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강의 시간에 나오는 화면은 요 정도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뭐 답안 작성하는데 불충분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에서 전개하시오. 1차 방정식은 뭐 이런 문제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문제를 출제자도 원하지 않아요. 1차원 안밀 방정식의 또 가정 조건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은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답변을 한다면 뭔가 모양새에 있고 짜임새에 있는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림과 도식, 그 다음에 산식까지 포함하면 좀 아름다운 답안지가 이제 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일단은 본론 전개에 앞서서 우리가 요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흙요소가 있으면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나와요. 동일한 양이. 요게 이제 투수. 그 다음에 안밀 같은 건 어때요? 안밀 같은 건 최초에는 요런 요소에서 시작을 했다가 요런 요소로 찌그러들어요. 요소가 최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입 유출량이 투수 같은 경우는 같다라고 보고 최적 변화는 없어요. 근데 안밀 같은 경우는 유입 유출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화되어 있고 만약에 소일 자체, 흙입자 자체는 압축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쭈그러드는 것은 간극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쭈그러들면서 최적이 납작해지면서 안밀이 된다. 요 하나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맥을 먼저 살펴보시죠. 보면은 안밀이라는 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입량과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유입량과 유출량이 달라요. 그래서 유량 차이가 입자를 통과하면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결국엔 흙이 이제 포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흙 입자를 챕터 1에서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에어, 워터, 그 다음에 소일, 이렇게 해가지고 흙의 삼상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지만 테레자기 1차원 안밀 가정 조건에서는 에어는 없고 완전히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W와 소일로 표시가 된다. 대신에 얘는 압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압축이 안 되지만 유입 유출량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최적은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입 유출량의 차이는 결국은 뭐다? 최적의 변화다. 그래서 유입 유출량과 최적 변화가 같다라고 보는 요 이퀄 관계, 1, 2번 식의 1번, 2번 식의 등호 관계에서 테레자기 1차원 안밀의 유도식이 전개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죠. 핵심.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만 서술을 해줘도 정말
굿, 나이스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 이런 압축 계수라든가 최적 변화 이런 것들 계수를 넣으면 최종적으로 요 식이 나온다. 1차원 미압밀의 기본 미분 방정식 CV 값을 포함한 요런 플로우로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일단 이제 흙 요소를 보겠습니다. 흙 요소를 보면 여기에서는 3차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차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은 dx, 이쪽으로 보면은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느냐? 결국에는 흑입자를 2차원적으로 바라보겠다. dx, dz 이쪽 종이 지면 방향으로는 단위 길이 1로서 3차원이지만 우리는 2차원화해서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여기서 보면은 v 결국은 입자를 통과하는 유속이 VZ로 통과를 해서 요 DZ만큼 이동을 했을 때는 이만큼 로 Z분의 로 VZ만큼 플러스가 되는 유량차가 발생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전제 조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얘가 유량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이쪽 위로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이쪽 위로 유량이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흐른다면은 이건 더 이상 1차원 흐름이 아니라 2차원 흐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쪽 방향,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통과를 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입자 요소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흑입자 요소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건 1이기 때문에 단위 길이로 표시를 했다. 그 다음에 달시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달시의 법칙 잠깐 짚고 넘어가면 Q는 VA 그죠? 여기서 V는 최적이 아니라 유속, 속도 그 다음에 얘는 단면적 이렇게 설명이 되죠. V는 다시 KIA 이렇게 뭐 기아 자동차 뭐 이런 것처럼 KIA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투수계수 그 다음에 얘는 동수경사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V는 KI다.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자, 첫 번째 단서, 첫 번째 큰 단서 유입 유출량을 구했죠. 델타 Q를 구했습니다. 델타 Q는 어떻게 구했을까? 델타 Q는 VZDX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DX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가 DX라고 표현됐지만 이쪽 길이 방향으로 이쪽 지면 길이 방향으로 얘가 1이기 때문에 DX 곱하기 1은 A라는 뜻이에요. A.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결국은 dx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뭐다? a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vz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우리 가정했죠. 얘는 유입량. 그 다음에 유출량은 여기에서 끌고 와서 이쪽으로 넣어줬다. 마이너스 해주면 그 차이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v는 ki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V 대신에 요 V 대신에 K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요 I는 Z분의 H인데 지금 미소 변이를 따져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작은 파셜을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로 Z분의 로 H를 생각할 수가 있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러한 1번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의 요소로 유입 유출을 따져줄 때 그 유량 차이는 요렇게 정리가 된다. 1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 뭐냐? 최적 변화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 유출과 최적 변화가 같다, 세이비다. 요걸 끌기 위해서 이제 시간에 따른 최적 변화를 따져주는 겁니다. 자, 요소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간극률은 우리가 뭐 다시 한번 볼까요? 간극률은 VV분의 전체 V는 VS 플러스 V죠. V는 이제
간극을 이제 공극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VS로 나눠지면 VV, VS, VS 나누기 VS, VV 나누기 VS. 결국은 여기에서 요거는 뭐예요? 2죠. 2. 그 다음에 얘에 나눠주 1. 그래서 결국은 요게 표시가 된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요거는 챕터 1에서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이상, 흙의 이상을 따져준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공기는 없다라고 봤을 때 간극, 결국은 소일이 줄어들지 않고 얘가 워터가 줄어든다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간극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최적에서 간극이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 변화에 따른 최적 변화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 얘가 이제 최적 변화는 결국은 간극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소일은 절대 압축되지 않는다. 최적 변화가 없다. 그러면 간극이 줄어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대로 V에 딱 삽입이 되면 요 2번식이 나온다. 그래서 1번, 2번식이 same이다. 같게 된다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표현한 식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3번식까지 온 겁니다. 3번식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2번 산식을 이퀄로 보면서 3번식이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1번, 2번식을 통해서 1번, 2번식은 여기에서 말하는 유입 유출량 차이의 1번, 그 다음에 최적 시간 변화율의 2번, 요것을 등호로 연결을 하면서 3번식이 나왔죠.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수두가 이제 등장을 해요. 수두 H. 사실 이제 요거 산식은 딱 피부에 안 와닿고, 저는 이제 과잉간극 수압 자체를 H, 수두 곱하기 감마 W, 요 식이 이제 딱 피부에 와닿는데 어찌됐던 변형된 요런 공식을 끌고 왔습니다. 이걸 끌고 온 이유는 얘를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식이 됩니다. 여기는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얘는 3번식이 아니라 4번식이 되겠네. 4번식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여기에서 생뚱맞게 AV 압축계수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압축계수. 근데 결론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압축계수가 여기 생뚱맞게 등장한 거는 다시 이제 최적 변화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압축계수를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최적 변화계수를 끌고 온 이유는 최종 1차 안밀 미분 방정식인 여기에 CV 안밀 계수가 쓰였기 때문에 MV를 끌고 온 거예요. 다소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갑자기 AV가 최적 축계수가 등장한 것은 최적 변화계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최적 변화계수가 등장한 이유는 안밀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식 그대로 써주고 얘는 결국은 요게 AV랑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1이에요. 1.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AV가 얘 이제 역수니까 얘 곱해주면은 1이 되는 거죠. 1. 어쩔 수 없이 AV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산식 표현을 했을 뿐이다.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AV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AV를 다음 식에서는 AV가 앞으로 가죠.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로 T분의 얘는 이렇게 같은 거니까 약분이 되겠죠.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남는 게 여기에서 보는 로 시그마 다시 유효응력 항입니다. 유효응력 항이기 때문에 얘를 달리 표현해 보면 전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값,
지금 저능력항으로 표현이 된 제하하중은 일정한 값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밀 대상, 여기가 소프트 클레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계량을 하기 위해 서차지를 하잖아요. 서차지를 하게 되면 이 서차지 하중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 안에서 요소가 받고 있는 유효응력 자체는 변하지만 요 서차지 자체는 변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얘는 0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0. 그래서 남는 식이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의 자체에서 최적 변화 계수가 1 플러스 2분의 AV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복잡하지만 어떻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마지막 줄을 설명을 하면 여기를 지워 볼게요. 살짝. 자, 요걸 끌고 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쪽으로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이제 달라졌을까? 여기에서 보면 이쪽 우측항은 이거고 좌측항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좌측항을 이렇게 그대로 이제 써줬어. 그 다음에 우측항을 이렇게 그대로 이제 써줬어요. 다만 뭐가 이동을 했냐? 여기 최적 변화 계수만 이항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를 5번이라고 할게요. 자, 5번 항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게 안밀계수. 안밀계수는 제가 공식 자체를 암기하는 거, 토질력학에서 암기하는 것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투수계수 K는 CV, MV, 감마 W. 저는 요거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CV는 요것으로 정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5번 항 대신에 5번 항에서 CV 값을 등장을 시켜주면은 궁극적으로 어때요? 1차원 안밀 방정식, 미분 방정식 파이널로 정리가 된다. 여기까지예요. 처음에는 조금 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가 최적 압축계수와 최적 변화계수가 등장을 하면서 CV 값, 안밀 계수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살짝 이제 혼선이 있긴 하지만 산식 정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테르자기 1차원 안밀 방정식 모델은 설명이 됐고, 자, 여기에서 요것만 본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어찌됐던 1차원 안밀 방정식 전개 과정 자체가 유입유출량이 결국은 최적의 변화다. 1, 2가 세이브이다. 여기까지. 요것이 핵심 정리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AV, MV, 그 다음에 CV는 탁탁탁탁 넣어주면서 변화되는 것일 뿐, 결국은 저는 3번 항이라고 할게요. 3번식이 어떻게 보면, 종국은 아니지만 거의 파이널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다루한 전개 과정을, 유도 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가정 조건과 함께 맥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어떤 산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산식인 미분 방정식인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